몸이 아프거나 수술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바로 병원입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다는 거 참 든든한 일이지요. 우리 지역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믿고 찾게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원광대학교 병원인데요. 오늘은 올해 초 취임해서 원광대 병원을 이끌고 계시는 윤권하 병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도 이제 9월입니다. 뭐 거의 4분의 3이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 원장님의 시간이 유난히 좀 빨리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초 병원장에 부임을 한 이래로 그동안 평소에 지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도 그러면서도 아주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도 굵직굵직한 게 있으면 한번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병원의 인증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취임한 지 한 달 내에 우리 병원에 그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온 그 병원 전 직원들이 합심 담결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게 통과를 하게 됐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권역 외상센터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이면 이제 정식으로 개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의 마무리 절차. 그래서 건물도 완성하고 내부 시설도 구축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특히 간호사, 의사 등등 그 신규 인력들을 많이 충원하고 또 새로운 장비, 그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료 시설들을 구축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자리에 병원장 자리를 맡게 되셨어요. 어떠세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은 이 전라북도에서 아주 중요한 그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죠. 우리 지역에서 보건의료 부분에 최후의 보루다.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최후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생명에 어느 작은 실수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그 최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24시간 모자라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저로서는 감히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 병원장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병원장님 같은 경우도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전공으로 그동안 원광대 병원에서 근무를 해오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복부 영상학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간이나 비장, 췌장, 또 위장관 등등의 여러 질환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 영상의학이 사실은 일반 우리 환자들에게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 병원 내에 그 병원의 의료의 인프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아시는 대로 병원에 오면 영상의학과를 들리지 않는 환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엑스레이라든가 CT, MRI, 초음파, 최근에는 이제 분자 영상 뭐 등등 또 인공지능 뭐 등등이 전부 영상의학과 안에서 다루는 그런 영역이라 영상의학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지고 그 진단된 그 기반을 통해서 치료가 가이드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줄곧 해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새로운 의료기기도 개발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해온
그러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또 전공 때문일까요? 좀 이렇게 경영자적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된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구석구석 좀 잘 살펴보시겠어요? 병원장님 되시고 나서.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 연구의 결과를 결국 사업화도 시키고 그래서 벤처기업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경제학도 좀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나 이력을 아마 병원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런 기존의 충분한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원광대학교 병원 하면은 이제 지난 39년 동안 우리 도민들이 정말 믿고 찾는 병원이다 이런 인식을 쌓아오고 있는데 어떤 길을 그동안 걸어왔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은 1980년도에 당시에 익산에 있는 그 시그레이브 기념병원을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요.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이제 세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원광대학교에서는 줄기차게 하고 있었으나 부속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 병원을 그 당시에 그 시그레이브 병원에 있는 정희섭 전 이사장 그분이 이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분 소유의 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서 그 병원을 아예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무상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본인은 비록 기독교 신자이지만 원광대학교가 장래 의과대학을 세우고 그 의과대학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지역민들에게 좋은 의료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본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무상 기증을 해서라도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병원을 15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을 무상 기증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광대학교 병원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적적인 일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분이 하신 거죠. 아니 그때 뿌린 씨앗이 지금 39년,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또 힘이 되는 그런 크기로 자라났는데 이제 병원장님도 취임을 하시면서 원광대병원이 앞으로 좀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세 가지 뭐 중심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좀 역점을 두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 그래요.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장으로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주창을 한 적이 있죠. 하나는 저희 병원의 설립 이념인 이 재생의세 정신을 실천하는 병원. 두 번째로는 지역과 국가에 봉사하는 병원. 세 번째로는 이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는 병원. 이렇게 세 가지를 주창을 했습니다. 세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재생의세를 실천하는 병원은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설립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그 정신인 거죠. 그건 온불교 정신이기도 한데 온불교가 창립되면서 이 재생의세 정신을 1920년대부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가 1946년도에 원광대학교의 전신인 유일학님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 당시부터 벌써 이 재생의세, 즉 의술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병원 설립을 당시부터 계획을 하셨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 들어서 비로소 온강대학교 병원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됐는데 예. 그 정신이 10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온강대학교 병원이 설립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강대학교 병원의 설립 이념인 초심으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병원 경영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 실천 방안으로서 저는 아주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병원, 생명을 존중하는 병원, 환자를 중요시 생각하는 병원, 그런 병원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지역과 함께 그리고 국가와 함께 하는 병원은 즉 우리 온강대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도민 그리고 익산 시민들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책임 있게 해결하고 책임 있게 그 모든 걸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예. 3차 의료기관 아닙니까? 저희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그 지역의 모든 보건의료에 관한 문제들을 아주 단호하고 책임 있게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정신을 거기에 담고자 한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거 바이오 헬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한 것이 의료 산업 아니겠어요? 그러한 트렌드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온강대학교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인력, 그 양성된 기술, 개발된 기술들이 사업화를 통해서 단순한 환자 진료를 뛰어넘어서 의료 산업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국가가 요구한 그러한 데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세 번째 목표인 글로벌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특히 온강대학 병원이 아주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가를 뛰어넘어서 국경을 초월해서 그런 글로벌한 그러한 그 영향력을 미쳐서 인류애를 실천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그런 보급을 통해서 그 전 세계가 같이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지향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세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 아니 세 가지 목표를 실천하고 이루는데도 굉장한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와 함께 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근데 이제 요즘은 스마트도 워낙 많이 듣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플랫폼이 붙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건지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지역과 함께 또는 국가와 함께 그리고 글로벌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스마트 IT 플랫폼 병원을 지향하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은 이미 이제 이 IT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기존의 이 병원의 이 한계가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이버 시대 또는 인터넷으로 이미 널리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가 기존의 모든 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도제식으로 경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미 이 데이터 기반으로 다 그 전환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그러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의료의 혁명 또는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이 지금의 기술이 이제 초연결, 서로 아주 광범위하게 또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초지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저희들의 그 인텔리전시를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커넥티비티, 서로 그 연결을 충분히 해서 우리 지역을 뛰어넘는 그래서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넥티비티를 충분히 활용한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하되, 이미 사회적으로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고령화 문제이지 않아요? 그래서 초고령화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 이 고령화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령 환자 중에서도 아주 고위험 환자, 예. 그런 환자분들을 ICT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분들을 이렇게 이송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되, 또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등과의 그 연결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소방서라든가 119라든가 여러 그런,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닥터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저희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송되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고 또 관리를 해주는 이 플랫폼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또 더 글로벌하게 넘쳐서 확대시켜서 비즈니스화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라든가 또는 필리핀과 그러한 저희들의 시범 모델을 먼저 그쪽에서 도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예. 그러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벌써 뭐 일이 시작이 된 거 보면 이제 병원에도 이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시작됐네요, 이미. 이미 그렇죠. 저희들이 올 초에 그 관련된 그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 여러 그 기업들과 우리 병원이 중심이 돼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외국, 중동, 특히 필리핀 등등에 관련된 기업과 의료진들과 함께 그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의술이 이제 명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또 그분들은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신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폐 환자 유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도 그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도움을 얻어서 예. 폐 환자 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이라든가 베트남, 또 중국, 카자흐스탄 등등에 직접 저희들이 진출을 하고,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 환자들이 연간 한 1,000명 이상이 예. 저희 병원에 직접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로 암 환자들이라든가 또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치료를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의료진들이 원광대학 병원으로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료진들이 직접 와서 단기 또는 장기간 연수를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그 장기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우리 의술을 충분하게 그 나라로 다시 전파를 시켜주고, 또 그 의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 또는 약품 이런 것들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어려운 환자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일례로 베트남 또 캄보디아의 바탕방 지역 이런 데 저희들이
지금 벌써 한 20여 년간 그 해외 봉사, 의료 봉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죠. 이렇게 한 번씩 다녀오시면은 꼭 그곳에서 치료가 안 되면 한국으로 초대해가지고 치료도 해주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약속했다고 저도 이제 접했는데, 이렇게 뭐 국내외적으로 원광대학교 병원이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이게 흔하지 않잖아요. 사실 한방과 양방이 한 곳에서 공존한다. 이게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통합 의료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광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한방병원, 또 치과병원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통합암 또는 통합 의료를 시행을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암 환자들에게는 저희들이 양방에서 그 수술 또는 방사선 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또 상당히 있죠. 그 부작용을 한방을 통해서 완화요법을 해주고 그런 부작용을 줄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대체 의학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그 보완 대체제로서의 그 통합 의료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것이 큰 장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에서는 그럼 이런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또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대비라고 할까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원광대병원의 가장 큰 그 강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과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권역 심내혈관센터, 또 권역 응급센터, 권역 외상센터, 그 닥터 헬기, 이러한 센터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 전라북도 지역의 이 권역의 그런 응급 환자들을 가장 책임 있게 볼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원광대학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응급 상황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통 3시간. 3시간을 넘기면, 특히 혈관 질환에 있어서 3시간이 넘기면 바로 이제 그 생명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원광대학교 병원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닥터 헬기를 통해서 곧바로 이송을 하고, 또는 119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송을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인적 자원들, 즉 의료진들을 거기에 상시 대기하고 있고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어디에도 없는 그런 듀얼 그 하이브리드 엔지오CT 시스템 등 그런 우수한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어서 그 골든 타임 내에 도달하기만 하면 오는 환자들은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최근에도 남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닥터 헬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25분 만에 바로 이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량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CT 엔지오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지혈을 시키고 수술장에서 깨끗하게 생명을 살려낸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니, 이렇게 뭐 응급 환자들을 위한 이런 각종 시스템들, 체계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참 좋지만, 또 치료가 뭐 식반 환자들이나 한 곳에 한 진료 과목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이제 또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 환자를 위한 쪽 시스템이 좀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뭐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은 그 패스트 트랙 또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병원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엔지오CT 시스템 같은 것도, 전에는 대량 출혈을 하는 환자가 오면은
CT를 찍고 또 다시 판단해서 혈관 촬영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인터벤션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 그 룸 안에서 동시에 CT도 찍고 거기에 인터벤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죠. 그 장비는 그 독일의 지멘스사에서 개발을 해서 세계 최초로 저희 병원에 구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암 환자들 또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환자들이 저희 진료협력센터로 들어오면 당일날 바로 진료를 하고 바로 검사를 다 해서 결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덕분인지 원광대 병원이 이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진료 적정성 평가라는 게 어떤 건가요? 1등급이면 일단 좋은 것 같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대학병원 전국에 있는 42개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이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질을 보건 심사평가원에서 해년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등 여러 암에 대한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을 항상 받고 있어요. 의료의 질이 좋다. 그리고 아, 의료의 질이 네. 전국의 최상이다. 이런 뜻이죠. 또 항생제의 사용의 적정성 평가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1등급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적정 수준의 치료를 하되 그 결과가 의료의 질이 전국의 최상위 그룹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우리 원광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의 질이 전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월드 스탠다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이렇게 뭐 좋은 양질의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 만족도도 좀 높은 평가를 받은 편인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에 환자 만족도 또한 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국 42개 병원뿐만 아니라 그 중소병원까지 다 합쳐서 예. 저희들이 전국 5위를 했어요. 아, 그 많은 병원들 중에 그렇죠. 만족도가 5등이라는 예, 환자 만족도 5등. 그리고 와. 비수도권에서는 예. 1위를 했죠. 아, 근데 요즘 이제 이 환자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들 건강에 관심이 요즘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검진도 좀 많이들 받게 되시고 예. 또 인터넷으로 막 자료도 찾아보시면서 자가 검진도 하시고 건강 검진도 하시고 이러면서 뭐 각종 암이나 이런 것도 좀 예전보다 빨리 좀 예.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렇죠. 검진도 워낙 좀 잘 돼 있고. 예, 예, 예. 근데 이게 좀 빨리 알아채서 치료를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비가 혹시 뭐 이렇게 좀 예. 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암은 무엇보다도 조기 검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최고의 빨리 찾고 방법입니다. 빨리 치료하고. 예.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언제 한번 방문해 보시죠. 아마도 대한민국의 건강검진센터의 모든 시설 중에서 최고의 그런 시설들을 갖춰놓은 예. 거의 호텔급 이상의 그런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지금 조기암,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CT뿐만 아니라 우리 시스템 안에 펫CT라든가 MRI와 같은 그런 고급 장비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 유전자 검사라든가 또 조기암 검사를 위한 암 지표 검사 등등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료를 해서 조기암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치료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원광대 병원에 다녀오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네.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암 하면은 이렇게 빨리 찾고 빨리 치료하고 이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가 될 텐데 사실 또 익산, 네. 암 하면 요즘에 이제 이 문제 또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장전마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또 원광대학교에서 또 발벗고 나서셔서 좀 더 뭐 치료라든지 도움을 좀 주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예. 제가 원광대학교 병원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장전마을에서 생긴 그 의료 문제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병원이 책임 있게 좀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사실 장전마을의 그 암 발생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발생된 암, 그걸로 통해서 고통받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주민 마을에 한 80여 분 중에서 30명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새롭게 암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장전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 마을의 여러 주민들 한 300여 분을 예. 저희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전부 모셔다가 9대 암, 9개의 암을 전부 스크리닝을 해드렸어요. 아. 예. 그래서 예. 그 중에서 2분이 암으로 판정이 또 됐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다행히 조기암이 발견이 돼서 예. 완치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년 향후 몇 년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기암 검진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발생된 암 환자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지역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을 또 취임하시고 나서 해 주셨는데 이제 뭐 이 원광대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좀 들어봤으니까 좀 병원장님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뭐 이제 뭐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만한 것들이 전남 강진 출신이시고 고등학교는 구미에서 다니시고 그것도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근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시고 병원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가 고향은 전라남도 강진인데 강진에서 이제 강진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 고등학교를 가는 그 시절에 당시로서는 이제 경상북도 구미의 그 금호공업고등학교라고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공업 입국을 그때 이제 지향하던 70년대 말이니까 예.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들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금호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곧바로 이제 군대를 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군 하사관으로 무려 5년간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 앞으로의 저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직업군인을 하시면서 예.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 안에서 좀 그렇죠. 꿈꾸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직업군인 하면서 심지어 내무반에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밖에 이렇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대학 입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러면은 군 복무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하사관으로 복무를 네. 하시다가 네. 대학을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하사관을 마치고 예. 곧바로 그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를 그때는 제가 들어갔는데. 의대를 가신 게 아니라 처음엔 경제학과를 다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업고등학교를 마쳤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이 문학이나 철학 또는 역사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그런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던 것도 있고 제가 어쩐지 그런 인문 사회 계열에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선택도 경제학을 선택을 했는데 경제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공부는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때가 80년대 초반이에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제 어수선한 그런 시기라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학문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반성이 또 한편으로는 되고 그 사회 현상에 맞물려서 당연히 사회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불합리 이런 데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자연스럽게 이제 참여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상당히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러한 그 고민 속에서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저의 고민을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되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자네는 그 의대를 한번 가보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일단 휴학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의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오게 된 거죠. 가지고 계신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이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근무를 하시면서 그 뭐 경영적인 마인드도 좀 있으셨고 그러면서 뭐 개발도 좀 하시고 기계 개발도 하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좀 섞이면서 이 과정으로 갔던 걸까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이후로 쭉 이제 순탄하게 공부도 재미있고 또 저에게도 잘 맞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그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에서 매년 열리는 그 RSNA라고 하는 큰 학회가 있어요. 한 5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이 참가하는 영상의학의 가장 큰 그 학회죠. 거기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누구를 위한 그 연구인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나 또는 약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의 환자들만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제 힘들게 그것도 발표를 하고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결과가 결국 다시 어디로 피드백이 되냐면은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 나라의 그 회사의 이익에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직접 적용하는
그런 그 의료 산업을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게 교수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온강대학교 병원의 교수로서 1998년도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줄곧 연구하고 환자를 열심히 보던 과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 송천은 총장님, 당시 그 온강대학교 총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총장실로 빨리 와보라고. 갔더니 일본에서 오신 그 쭈부대학의 남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분은 일본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에 탑재하는 엑스레이 망원경을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안에는 우주를 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에서부터 오는 그 빛과 빛을 모아서 그걸 관찰하는 엑스레이 망원경이 항상 탑재를 해요. 근데 그 엑스레이 망원경이 먼 수억 광년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초정밀 어떤 그런 그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광학 시스템인데, 그런 걸 개발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엔지니어시죠.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걸 의학에 이제 적용해 볼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레이, 영상학과니까 엑스레이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또 물리학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의학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확보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역발상으로 엑스레이 현미경을 개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망원경의 역발상으로 현미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나 또는 조직을 생체에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전자현미경은 이미 나와 있지만 전자현미경은 반드시 세포를 죽여야만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는 투과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엑스레이를 병원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엑스레이가 미세한 것까지 관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미 유관적으로 많이 커져 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또는 조직을 그대로 투과를 해서 그 내부를 현미경적인 관찰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연구 개발단을 이제 조직을 했죠. 그래서 저희 온강대학교의 여러 팀과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과 함께 큰 50여 명의 연구단을 조직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한 150억 정도 되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되고 제가 거기에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정말 밤낮 없이 연구를 한 끝에 50나노 해상도를 갖는 그런 엑스레이 현미경을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5년 만에 해내셨군요. 5년 만에. 그래서 그게 아주 엄청난 업적으로 우리가 그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외국 논문도 발표하고 특허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게 아직 이제 완전히 상품화까지는 못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앞서가 있는 기술이라. 근데 지금도 가끔 그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이제 그 제안을 오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 뒤로 이제 그 성공한 기술을 이용해서 그 뒤에 나노급 방사선 연구센터, 또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병원 특성화센터 등등 많은 국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엑스레이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 연구 성과가 최근에 이제 사업화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직접 회사도 설립해서 지금은 이동형 CT,
생체에서 직접 예. CT를 찍는데 그 이동형으로 모바일 형태로 끌고 다니면서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이나 또는 외래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저선량 엑스레이 CT 기계를 개발을 해서 상품화가 됐고 외국에도 수출하고 그러한 이제 업적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이게 뭐 원장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이 과정들이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아서 듣다 보면 이것만으로도 한 1시간, 2시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제 원광대학교 병원장님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39주년이고 내년이면 40년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니까 그렇죠. 예. 40년을 한 해 앞두고 또 지금 중요한 자리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광대학교 병원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익산 지역을 또 전라북도 지역을 의료 행복 도시로 이끌어 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로 의료적으로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그 인재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있잖아요. 즉 병원이 의과대학 병원 750병상 되는 큰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한방병원이 있고 치과대학병원이 있고 그 뒤에 약학대학이 있고 거기에서 길러내는 그 인재와 기술들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 구심점 역할이 되겠다. 그래서 익산 또는 더 확대해서 전라북도 지역이 의료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도시. 그리고 거기 그 지역이 산업화가 돼서 의료적인 산업화가 돼서 산업적으로 오히려 활발하고 밖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있는 지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의 미래이고 익산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저희 병원이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이 또 우리 도민들께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이 전라북도의 정말 건강 지킴이 또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그 수장으로서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연휴가 되면은 갑자기 아팠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땐 인터넷에 명절 병원을 치시면 가까운 주변에 어떤 병원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웬만하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특구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